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주 1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7장에 우리가 적분법을 공부할 건데요. 그 적분법 1절에 기본 공식들을 한번 그래도 아신다고 하지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식들, 삼각함수나 지수함수의 적분 공식까지는 이미 다 외워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공식들, 낯선 공식이라고 하지만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6장에서 다 배웠는데요. 6장에서 저렇게 안 배웠는데 하시는 분, 여기에 있는 A들에다가 다 2를 집어넣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를 아크사인부터 시컨트까지 해서 다 미분 쪽, 거꾸로 적분 쪽으로 확인해서 계산을 했던 문제들인데, 여기서는 그 2를 조금 일반화된 상수 A 버전으로 이제 대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요 상수 A를 이렇게 해서 외우면 조금 치환할 때 빠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A까지 외우면서 수많은 공식들을 다 외우면 힘들어서 지난번에 그 기본형에 해당하는 1로 외운 다음에 상수 한 번은 조금 치환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조금 치환이 익숙하면 저절로 외워지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외우지 마시고 지난번 우리가 교과서 6장에서 했던 것처럼 1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거와 관련된 그 다음 페이지 공식도 있죠. 아까는 아크 함수들에 대한 미분을 이제 적분 쪽으로 봤다면 얘는 하이퍼블릭 함수들에 대해서 지난번 미분 쪽도 했었지만 이제 적분 쪽 시각으로 다시 한번 그 하이퍼블릭 함수들에 대한 공식이 나왔고요. 적분 공식이 나왔고, 하이퍼블릭 함수의 아크도 배웠습니다. 아크 하이퍼블릭에 대한 물론 그때 미분 사이드 입장에서 보였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적분이니까 적분 공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얘네들 다 기본형 1인 것처럼 아까 앞에 있는 것도 기본적인 1의 공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지난번 6장에서 왜 저런 공식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으니까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식 확인은 여기까지 하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부분적분법. 부분적분법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는데 가끔 식이 복잡해지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공식임에도 혼돈스러울까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분적분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 공식으로 적분할 수 있을 때는 억지로 부분적분을 쓸 필요가 없고요. 치환 가능해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부분적분까지 판단한다는 얘기는 기본 공식과 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와서 그것도 이렇게 곱하기 유형으로 돼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뭔가 치환도 안 되고 기본 공식도 안 되는데 그 상태가 이렇게 곱의 상태의 적분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는 두 식의 곱의 상태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얘네들의 합차 공식은 있어요. 두 함수가 복잡하게 조합되는 방법으로 사칙 연산 중에 합차 공식은 있는데 곱하기 공식 지금까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적분해야 되는 그 피적분 함수는 얘네들처럼 곱하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치환도 안 되고 공식도 안 될 때는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분은 곱하기 정도는 안 되고 개의 확장형, 결론적으로 f 함수와 g 곱하기 자체로의 공식은 없어서 그거와 유사한, 즉 얘의 조금 변형된 확장형 이런 상태의 공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건 얘처럼 그냥 쿨하게 둘 다 두 함수의 곱에 관련된 공식이면 좋은데 유도하다 보니까 얘 자체의 공식이 없어서 하나는 미분형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식 유도는 이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미분에서 곱의 미분에서 끌고 와서 적분으로 지금 식을 표현해야 되니까 양변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돼서 이거 각각 적분이죠. 각각 적분에서 하나 넘기면 반대로 넘어가면 이거다.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할 거. 이게 적분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유사한 형으로 변형해서 적용을 할 때 어느 거를 미분형으로 잡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원형, 어느 걸 미분형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쪽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얘는 뭐가 남아있냐면 나는 뭔가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다음 그 뒤에 꼬리에 이렇게 적분 하나를 더 해결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얘 적분이 안 돼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적분을 해결해야 된다면 얘는 둘째치고 얘 적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되고 이 적분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미분형을 선택해 주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히 뭐를 F, 뭐를 미분형으로 잡는 거. 물론 뒤에 이제 조금 익숙한 유형, 자주 쓰는 유형에 대해서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외운다기보다 원리 파악을 해서 내가 이걸 F와 어떤 걸 미분형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G는 얘를 적분해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때는 그 F를 미분해서 이 파트가 일단 꼬리에 붙어 있는 저 적분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적분이 가능하면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파트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잡은 이 역할을 서로 바꿔야 돼요. 미분형과 원형을 바꿔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서 풀어지면 바꾼 상태에서 이게 풀어지는 쪽으로 역할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원리는 그렇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잡아서 여기 있는 적분이 해결되는 쪽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경우 어느 경우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두 경우 어느 경우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둘 중에 그나마 여기 있는 게 처음보다 조금 더 쉽고 간단한 유형을 가서 얘에다 다시 한번 부분적분. 왜냐하면 이미 얘가 안 풀린다는 건 기본이나 치환이 안 되는 상태니까 여기다 다시 부분적분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분 쓴 거에서 또 쓰는, 그래서 부분적분 안에서 다시 부분적분을 쓰는 연쇄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연쇄적으로 쓰는 뭐 2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 3번, 4번 여러 번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무한번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한 번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확인하고 기본 공식은 이제 줄여서 보통 이렇게 하거나 두 번째 2번 유형으로 표현하죠.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공식이나 치환이 되지 않죠. 그래서 sin x와 x 곱하기 상태를 부분적분으로 풀 때 무엇을 원형, 어떤 걸 미분형으로 잡을 때에서 x를 만약에 미분형으로 잡으면 그 다음에 g, 즉 적분해야 돼서 차수가 높아져서 식이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sin x를 미분형으로 잡으면 걔를 적분해도 사인하고 적분했을 때 코사인 정도는 그냥 크게 뭐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단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얘의 미분형인 1과 얘 적분형인 코사인을 여기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x 처음 그대로 얘 적분형 그 다음에 x 미분한 1에다가 얘 적분형 마이너스 코사인 x의 dx를 다시 한번 적분해야 되는데 얘가 적분이 풀어지나 했더니 바로 풀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in x뿐만 아니라 x 곱하기 sin x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매번 이거 바꿔보고 역할 바꾸고 뭐 이러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이런 패턴으로 조합됐을 때는 뭐를 미분형으로, 이렇게 조합됐을 때는 뭐를 미분형으로 이렇게 유형을 분석해 놨는데요. 이걸 굳이 외울 건 아니고 원리 파악만 하면 다항식하고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조합됐을 때는 다항식을 미분형으로 하면 거기 들어가는 적분형이 더 복잡해지니까 얘를 미분형으로 택하는 게 아니라 이 지수함수 2의 x를 미분형으로 택하면 적분해도 기껏해야 뭐 요 정도면 상수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잡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도 다항식과 lnx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lnx, 위에처럼 얘를 미분형으로 안 잡고 원형으로 잡아서 이쪽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은 문제는 얘처럼 2x처럼 얘를 적분하고 싶은데 얘는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위에처럼 원형으로 잡아서 미분해서 좀 차수를 내리고 싶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경우는 lnx를 원형으로 잡고 x의 제곱을 우리가
미분형으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x의 다항식의 사인, 코사인 아까 요 유형이죠. 이럴 때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미분형으로 잡으면 차수가 좀 줄어든다. 뭐 EX하고 사인 X가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사인 쪽,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쪽을 미분형으로 잡으면 좋다.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지 저거를 꼭 공식처럼 외우시지는 않아도 되겠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제 2번, 아까보다 좀 더 복잡하다고 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식보다는 여기에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미분형으로 잡아서 얘 적분하면 그대로 EX, 요거 미분한 거하고 적분한 여기 뒤에 있는 꼬리에 붙어있는 이 부분의 적분이 풀어지는 거를 해결해야 되죠. 봤더니 적분 공식으로도 안 되고 치환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는 그 과정은 없지만 역할을 바꿨을 때는 더 복잡해집니다. x 3차라서 그럼 어차피 둘 다 여기 꼬리에 있는 적분이 해결이 안 되면 둘 중에 좀 더 간단한 3차랑 붙어있는 것보다 1차랑 붙어있는 얘로 표현한 다음 얘를 다시 부분 적분을 또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트를 다시 부분 적분 아까처럼 x를 원형 익스포넨셜 x를 미분형으로 잡아서 이제 여기서는 과정을 조금 생략해놨지만 부분적분 결과를 써서 이렇게 답을 부분적분 쓴 다음에 거기다 다시 연쇄적으로 부분적분 쓰는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y는 lnx, x축, x는 2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으로 회전하여 얻은 회전체의 부피는 요거다. 지난번에 앞에서 단면적의 넓이를 해서 회전체 부피 계산하는 방법, 그 공식에 그냥 결과를 대입한 식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여기에 지금 파이를 붙여야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파이 부피는 붙이면 되고 그 뒷부분 요만큼 계산, 그 중에서도 구간까지도 생략하고 요거 부정적분을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그럼 얘 부정적분을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ln 함수가 막바로 그 공식도 안 되고 하니까 치환으로 해가지고 t식으로 바꿔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예제 2번에 x 대신 t로 바뀌어져 있지 같은 문제로 해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얘가 t일 때 이제 x일 때 이랬으니까 t 버전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t를 원래의 변수 x로 이렇게 대입했다. 그래서 이제 치환을 했지만 결국 부분적분을 2번을 했는데요. 사실은 얘를 치환해서 부분적분 2번 할 거면 저는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방법이 메소드 2, 다른 방법은 치환하지 않고 그대로 부분적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분을 그대로 한다면 여기 좀 지저분해서 지울까요? 얘를 곱하기 1 요거를 ln x 요 부분의 제곱은 어쨌든 우리가 적분이 안 되니까 얘를 원형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미분형을 상수 1로 잡습니다. 곱하기 1이 없는 걸 부분 적분을 쓰기 위해서 곱하기 1이 있다고 잡아서 곱하기 1로 미분형을 잡으면 얘 미분형은 2에 ln x에 ln x를 미분한 x분의 1이 곱해질 것이고 g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분적분을 대입하면 x에 ln x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를 적분해야 돼요. 그러면 2에 ln x 그 다음에 x분의 1 곱하기 x의 적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lnx 적분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럼 저거 적분 안 풀리는데 해서 아까처럼 그럼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역할 바꾸면 역할 바꿀 수가 없어요. 얘는 적분 자체가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다시 부분 적분을 또 하는 거죠. 얘 여기에다 또 하면 곱하기 1로 분석을 해서 x의 ln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에서 여기다도 다시 뭐 f는 ln x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1 그러면 f 프라임은 x분의 1 g는 x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학생 이걸 거의 뭐 공식급으로 외우는 학생도 있지만 뭐 그걸 공식까지 안 외우신다고 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똑같은데요. 과정이 빠르냐, 뭐 어렵냐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여기에서 어차피 부분적분을 2번 쓸 거면 굳이 치환까지 해서 부분적분을 2번 쓰는 것보다 그대로 부분적분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또 다른 방법을 풀어봤고요. 예제 4번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4번. 예제 4번 아크탄젠트 x. 지난 6장에서 아크탄젠트를 배웠는데 미분은 배웠지만 아크탄젠트 적분 공식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배웠죠. 아크탄젠트 미분 공식은 배웠는데 적분을 안 배웠으므로 여기에다가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쟤는 ln 제곱이나 조금 전에처럼 또는 여기서 lnx가 나왔었는데 lnx 이런 함수들처럼 그냥 그 자체가 주어졌는데 공식이나 치환도 안 되는데 항은 단항인데 적분이 안 되는 유형들 그러면 곱하기 1로 놓고 억지스럽게 항은 하나였는데 곱하기로 분석해서 부분적분을 써야 되는 유형이라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x 혹은 얘네들처럼 분명히 항은 하나지만 기본이나 치환이 안 돼서 부분적분을 쓰기 위해서 곱하기 1이 있다고 분석을 하면 그러면 얘는 적분이 안 되니까 얘를 원형으로 잡고 미분형 즉 G'을 1로 잡으면 얘의 적분은 x, 얘의 미분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이거 곱한 거 그래서 x 곱하기 아크탄젠트 x와 이거 곱한 거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분의 x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확인할 거 요거 적분이 되나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이제 했지만 요거 지난번에 이렇게 분수식으로 적분해야 될 때는 우리가 판단을 뭐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했냐면 분자분모 미분관계. 얘 미분하면 뭐냐면 2x죠. 얘는 x 안 된다가 아니라 상수 조절까지 해서 그래서 2배에 2분의 1배에서 2분의 1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t까지 치환했는데요. 얘는 그러면 2분의 1의 ln 분모 그래서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크탄젠트까지 우리가 적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5번은요. 사인 n제곱 x에 대한 적분을 점화식으로 증명하여라 말했는데요. 이제 요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u를 요 sn제곱을 지금 부분적분처럼 n-1제곱과 하나 미분하기 위해서 미분형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즉 얘를 f 얘를 미분형을 요거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얘의 미분형 f 이게 f 프라임 여기다 따로 안 써놨죠. f 프라임은 n-1에 여기 이게 f 프라임이군요. n-1에 사인은 n-2제곱의 사인의 미분인 코사인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형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형으로 표현된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서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를 다시 한번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이거 곱하기 이거 적분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나 상수는 앞으로 좀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보여야 되는 이식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코사인 제곱을 다시 사인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바꿀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식과 같아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이 n까지의 n제곱까지의 미분을 이렇게 k까지를 ik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n제곱까지의 미분을 in이라고 한다면 얘는 i의 n-1 in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를 다시 i의 n들로 묶어서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오는 거 맞을까요? 식으로 돌려놔서 여러분이 조금 힘든데면
여기와 이제 이 마지막 식 가지고 저거를 돌렸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요 마이너스를 넘기면 n-1 in이 되겠고요. S가 아니라 지금 사인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n의 in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대로 뭐 사인 n-1제곱에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에 플러스 n-1에 i에 n-2 그러면 in 얘는 n분의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좀 앞으로 빼줄까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아니면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n-1 x에 그 다음에 n분의 n-1에 i에 n-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n분의 1에 사인 n-1x에 코사인 x가 되고 n의 n-1에 사인 n-2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이 식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거 사실은 다음 절에서요. 지금처럼 점화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패턴으로 하는데 이렇게 내가 굳이 점화식까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그 다음 얘에 대한 연습 문제 잠깐만요. 6번 먼저 풀고 연습 문제 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6번을 보면 그럼 조금 전에 했던 이 사인의 n제곱에 대한 적분의 점화식 결과를 이용해서 풀면 그러면 지금 8제곱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제 구체적으로 적분을 정적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배운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서는 in으로 했었고 여기서는 n제곱까지의 적분을 그냥 사인이라서 sn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sn이라고 해서 n제곱까지의 사인 적분에 대한 정적분을 sn이라고 한다면 앞에 이제 그 결과 공식에다 대입하면 요 파트죠. 요 파트는 정적분이니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얘는 그 정적분으로 바꿔서 Sn-2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때문에 0이고 0 집어넣으면 사인 때문에 0이라서 얘는 이런 정적분일 때 0으로 사라지고 요만큼만 남는 거죠.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일 땐 이렇게 지금 주어진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S의 8제곱을 할 때 저기서 저렇게 쭉 써놓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와? 라고 하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SN이 N의 n-1에 S의 n-2다. 그럼 지금 우리는 S8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8분의 7에 S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S6은 얼마가 돼요? 6분의 5에 S4가 되겠고 그 다음에 8분의 7에 6분의 5에 S4는 4분의 3의 S인데 S2에다 다시 똑같은 식 원리를 대입하면 2분의 1의 S0이 되는 거예요. 그럼 S0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데 이거는 0제곱이니까 1이고 1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은 이렇다. 그래서 답이 이렇단데 사실은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앞에서 점화식으로 끌었지만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 절에 배운 내용에서 봤을 때 저 8제곱도 저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지만 특히 지금처럼 8제곱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운 방법으로 하면 짝수 제곱을 굉장히 여러 번 식을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점화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거기서 배운 어떤 기본 원리로 푸는 게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이 점화식 쓰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그 계산 방법으로 계산이 과정이 복잡해도 그걸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그럼에도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 컴퓨터에다가 사인의 8제곱 x 요즘 각종 툴에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바로 심지어 부정적분도 아니고 정적분 계산 잘 해줍니다. 그럼 컴퓨터에서 사인 8제곱 x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론 내부적으로 뭐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사다리꼴 법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심슨 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기본 어떤 적분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계산 원리를
얘한테 이렇게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걔는 우리가 sin x를 공부시킬 때 기계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사용자가 sin x에 대한 n제곱 적분을 하라고 알려줄 때 걔한테 알려주는 코딩 내용이 이렇게 로직으로 반복적으로 계산하게끔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뭐 인공지능이다. 요즘 최근 많이 컴퓨터에다가 뭔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 시켜서 걔가 결과치를 빼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걔한테 일을 시키려면 걔 눈높이에 맞게 계산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방법과 바로 이어서 할 다음 절 방법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줘도 학생들은 이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이거 너무 복잡해. 왜 사인 8제곱을 갖다 뒤에처럼 계산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얘는 이제 기계한테 알려줄 때 좀 더 이게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을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연습 문제 3번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책에서는 사인만 얘기했지만 지금 코사인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내가 그래서 거기 중간 조금 이해가 안 될까봐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표현을 했고요. 코사인도 이런 점화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도 기계에다 집어넣을 때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3번에 2번 시컨트도 해봤고요. 심지어 lnx의 n제곱 아까 우리 이거 2제곱까지는 부분적분 2번 했잖아요. 근데 그냥 2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3제곱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있는 거를 마치 공식화해서 2번이든 3번이든 여러 번 이렇게 공식화해서 걔한테 점화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익스포넨셜 x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해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어떤 기계적인 입장 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코딩하는 입장에서의 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 이제 한번 3번에서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제 4번은 아까 얘하고 유사한 사인 쪽에서 했던 얘처럼 구간을 이렇게 0에서 2분의 파이를 해서 아까 8제곱을 했다면 이의 n제곱에 대해서 해보니까 이거 일단 좀 지우고요. 얘가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즉 8제곱일 때 아까 이렇게 됐었죠. 얘는 이제 아까 2분의 파이로 나왔었죠.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를 거꾸로 쓴 1, 2, 3, 4 이렇게 세로로 쓴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붙어진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심지어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하다 대입해도 결과는 똑같더라. 물론 코사인 저거 확인해 보시고요. 쟤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린 짝수차 해봤는데 홀수차도 대입하면 사인 쪽, 코사인 쪽이 같을 뿐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더라. 여기도 똑같이 한번 제가 일부러 계산 과정 너무 결과로 쑥 써놓으면 원리 파악이 안 될까봐 조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저기 있는 방법 똑같으니까 계산하시면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하는 것보다 그 다음 절에 끝에 배울 때 나오니까 이 내용은 지금보다 그 다음 절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부분적분에서 2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외부 교과서는 부분적분 막 4번, 5번 막 여러 번 시키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2번에 끊고 그냥 점화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2번, 5번, 7번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번 가는 경우가 아까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절 내용하고 조금 빨리 연결해서 같이 연결된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끊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진도 다 나가고 7장이 정상적인 진도가 나갔을 때 추가적으로 그런 무한 루프로 빠져나오는 방법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은 사인의
아까 지금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거 사인 뭐 8제곱이다 2n제곱이다 2n 플러스 1제곱 혹은 본문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연습 문제에서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코사인의 n제곱 이렇게 낱개에 대한 것들을 했다면 얘네들이 둘이 곱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곱해져 있는 경우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여기 있는 사인의 거듭제곱과 코사인의 거듭제곱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 둘 다 모두 짝수인 경우 그러면 둘 다가 짝수가 아니면 둘 다 홀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홀수일 때는 다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이 방법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사인 쪽이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 사인 하나는 적분 변수 치환하는 데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다 보면 나머지 옆에 있는 코사인 함수로 치환을 하고 사인 홀수 중에 하나를 뺀 남는 짝수 쪽 여기에서 사인 이렇게 홀수 쪽에서 사인 하나를 뒤에 적분 변수 치환할 때 넘어가게끔 빼놓고 사인 2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여기에는 코사인으로 치환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으로 치환하면 적분 변수 넘어가서 얘도 문제가 없이 해결되므로 여기 있는 사인 제곱도 다 코사인 쪽으로 바꿔서 그래서 코사인 U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게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인 쪽이 홀수일 경우 그랬다면 거꾸로 홀수 쪽, 즉 코사인 쪽이 홀수일 수도 있죠. 그럼 방법은 똑같아요. 코사인이 홀수면 남는 게 코사인 하나가 남는 거를 dx로 해서 du로 넘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이게 이런 관계가 되게 하려면 미분했을 때 코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사인으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으로 치환을 하면 dx, du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인은 홀수든 짝수든 상관이 없지만 얘 사인의 홀수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막 넘어가면 아까 위에처럼 이 짝수 중에 코사인 제곱을 지금 다 사인 쪽으로 바꿔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다 보니 여기 이제 과정이 비슷해서 치환 방법이 비슷해서 생략했지만 이 사인을 U로 치환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인 쪽 결론은 홀수인 쪽 말고 상대 쪽 함수로 치환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둘 다 뭔가 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둘 다 짝수라서 적분 변수 바꾸는데 치환하는데 쓸 수도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짝수일 때 다 반값 공식을 써서 차수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이다. 코사인 제곱 쪽도 이렇게 그럼 반값 공식을 쓰면 애초에 제곱의 L제곱, L이 뭐 몇 제곱이든 간에 이 제곱이었던 거를 1차 상태 코사인도 제곱이었던 걸 1차 상태 물론 불편한 상수들이 같이 붙어 있지만 얘네들이 다 1차로 내려오면 그 다음 적분은 가능하기 하나에서 설명하려고 L과 M이라고 했지만 다시 거기에서 또 제곱이 있든 뭔가 풀어지지만 차수가 적어도 2차에서 1차로 내려와서 전체 문제를 조금 적분 가능한 상태의 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이렇게 차수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쓰다 보니까 다 반값 공식만 썼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차수를 내리는 기법은 꼭 반각만 있는 게 아니라 배각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예제 5번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요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코사인 5제곱 물론 앞절에서 했던 점화식으로 가도 되지만 그건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뭐 코딩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점화식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계산 버전은 여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코사인 5제곱 홀수차입니다. 치환을 해야 되죠. 그럼 홀수인 코사인 하나와 dx를 적분 변수 du로 넘어가려면 원래 함수는 sin x로 치환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5제곱 중에 하나는 du로 빼면 코사인 4제곱을 사인으로 치환할 수 있게끔 사인식으로 바꾼 거죠. 여기서는 좀 익숙해서 바로 했지만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 x로 해서 사인 x 치환한 u로 바꿔서 표현해서 적분. 그 다음에 그 u를 어떻게 해요? 원래 이 사인 x로 대입. 그래서 코사인 5제곱을 한번 여기에서 설명되기는 마치 앞에서 이거 낱개를 따로 배웠기 때문에 사인 kx dx와 앞에서 코사인 kx의 dx를 배워서
곱하기를 한 것처럼 배웠지만 사실은 얘가 다시 앞에서의 점화식이 아니라 이 원리에서 그냥 홀수차 적용법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앞절에서 점화식으로 접근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화식처럼 복잡하게 가진 않고요. 그냥 토털리 앞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얘는 토털리 짝수차. 짝수차는 치환할 수가 없으니까 반각으로 차수를 내리는 방법. 그래서 사인 제곱을 일단 이렇게 반각 공식 써서 2차였던 걸 1차로 내리고 4제곱이니까 다시 제곱해야 되죠. 제곱하다 보면 아직도 제곱 여기가 해결이 안 돼요. 얘네는 상수로 어떻게 접근이 되지만 여기서 다시 또 반각 공식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만 끌고 와서 다시 또 반각 공식을 써서 접근해서 전체 여기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고 나머지 적분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큰 계산 방법은 짝수차는 무조건 반각 공식을 쓴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4번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 페이지 유형 2를 하기 이전에요. 유형 3을 먼저 하겠습니다. 유형 2는 좀 나중에 하겠고요. 유형 3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각각의 거듭 제곱에 대한 접근을 했다면 이제 탄젠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 높은 차수. 그럼 탄젠트 높은 차수는 탄젠트 제곱과 시컨트 이식을 이용해서 아까 사인 점화식 하듯이 얘를 제곱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 k까지의 적분을 뭐 ik다 아니면 얘는 그럼 i의 k-1이다 이렇게 해서 점화식처럼 끌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는 사실은 또 치환되죠. 뭘로 치환하면 될까요? 얘는 탄젠트로 치환하면 요만큼이 적분 변수로 넘어가서 요거 이제 치환한 결과 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아까처럼 점화식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얘도 사실은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도 높은 차수를 점화식으로 처음에 낱개를 설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탄젠트 높은 차수 낱개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유형 4에서 나오겠지만 요거뿐만 아니라 얘는 같이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시컨트 뭐 예를 들어서 mx의 dx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탄젠트 kx의 그 다음에 시컨트 nx인가요? 거기서 nx의 dx인가요? 아무튼 n이든 m이든 상관은 별로 없고요. 요거의 dx 버전에서 푸는 방법으로 얘를 거꾸로 푸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됐듯이 실전 버전에서 학생들이 계산할 때 저걸 저렇게 점화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 다음 유형 4에서 나오는 거에서 요 풀이 방법을 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뭐 코시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점화식 접근으로 해놨는데요. 이제 저렇게 식이 나오고 얘 또한 탄젠트처럼 비슷하게 나온다는 어떤 원리만 파악해놨지 실계산은 사실 거의 이렇게 왜냐하면 높은 차수에 끝도 없이 계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 유형 4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유형 4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6번을 그러면 여기 있는 점화식 버전으로 한 거 한번 계산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탄젠트 제곱을 갖다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해서 분석한 다음에 얘는 그때 거기서 보여줬듯이 치환 적분을 해서 뺄 거고요. 여기서 시컨트 제곱은 누가 봐도 탄젠트 그 다음에 1은 x에서 요만큼 적분은 요걸로 뺐고요. 그래서 이렇게 뺐고 여기 있는 이만큼 적분은 지금 치환해서 적분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화식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점화식 그러면 막 저걸 연쇄적으로 계산해야 돼서 복잡한 것 같지만 4차 정도는 계산하는데 뭐 그닥 복잡하지 않게 쉽게 계산이 된 걸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정도 해결이 됐고요. 그럼 4차 했으니까 점화식은 아니지만 3차를 한번 해볼까요? 요 유형 4 넘어가기 전에 3차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탄젠트 세제곱 x의 dx
3차로 적분했을 때 쟤처럼 그냥 얘가 그대로 적분이 안 되니까 탄젠트 하나는 놔두고요. 탄젠트 제곱을 시컨트 쪽으로 바꿔서 요거의 dx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x에 얘는 지난번에 공식처럼 바로 배웠고요. 얘는 조금 전에 했듯이 얘를 뭘로 치환하면 돼요? u로 치환해서 u 이건 du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u의 du 얘는 지난번에 마이너스 ln 코사인이었으니까 밖에 마이너스 빼주고 코사인 참 x 플러스 c 그 다음에 2분의 1 u의 제곱 플러스 땡땡이 되는데 u 자리에 원래의 x식을 대입하면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ln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홀수차에 대해서 똑같이 점화식 접근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얘랑 유형 4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걸 낮게 물론 코시컨트도 같이 있었는데 낮게가 아니라 얘가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곱해진 유형 접근 방법에 해당한 풀이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적분 변수 변환이 항상 치환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시컨트하고 탄젠트가 나오면 뭔가는 치환이 해결되면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탄젠트를 뭔가 u로 치환을 했다. 탄젠트를 치환하면 적분 변수 du와 dx의 관계는 시컨트 제곱 x의 dx 얘가 뭔가 뒤에 있어야만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트가 짝수인 경우에는 뭘로 치환하냐면 거꾸로 탄젠트로 여기서 조금 이따 치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컨트하고 같이 나올 때 내가 시컨트로 치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적분 변수 치환할 때 얘는 시컨트 x에 탄젠트 x에 dx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식에 최소한 탄젠트나 시컨트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탄젠트가 홀수차면요. 탄젠트 하나 dx하고 그 시컨트를 빼내면 탄젠트 제곱은 얼마든지 시컨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탄젠트 제곱하고 시컨트 제곱 관계 이걸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홀수 차일 때는 그거 하나를 빼놔서 적분 변수 하는데 쓰면 나머지 시컨트 함수로 다 치환하면 탄젠트 제곱 짝수형은 시컨트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해서 똑같은 세제곱인데 여기에 세제곱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시컨트가 추가되는 순간 이렇게 탄젠트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시컨트로 치환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컨트를 치환을 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필요하고요. 탄젠트 제곱은 얘를 지금 치환 변수를 시컨트로 했다 보니까 탄젠트를 다 시컨트로 바꿔서 그래서 u식으로 바꿔서 du 적분한 다음에 그 식을 다시 시컨트 함수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홀수일 때는 시컨트 함수를 치환했고요. 예제 8번은 시컨트 짝수형이에요. 시컨트 짝수형은 얘가 짝수가 있으면 적분 변수 바꿀 때 오히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탄젠트로 치환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컨트 제곱을 빼고 남는 시컨트 제곱을 시컨트와 탄젠트 관계로 탄젠트식으로 바꿔주고 있는 탄젠트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u로 치환하고 이만큼은 du로 바뀌어지겠죠. 이거 이제 분리해서 적분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u를 원래 치환한 x 변수인 탄젠트 x로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에 따라 아까 이렇게 낱개로 한 거와 이렇게 곱하기 유형했는데 그 다음 예제까지 한번 확인하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9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9번 얘는 시컨트의 짝수도 아니고 시컨트의 짝수도 아니고 탄젠트의 홀수도 아니라서 탄젠트 홀수도 아니고 시컨트 짝수도 아니라서 어느 쪽으로도 치환이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도 치환이 안 될 때는 저 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이제 부분적 분법을 썼는데요. 부분적 분법에
시컨트 세제곱을 한 개와 제곱 두 개로 나눠서 얘는 미분형으로 얘는 원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원형이면 얘 미분한 요만큼이 필요하고요. 얘가 미분형이면 걔의 적분인 얘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다 대입하면 시컨트 탄젠트 곱하고 그 다음에 얘 적분한 얘에다가 얘의 미분형을 곱해서 다시 이 부분을 적분.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놓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젠트가 홀수이거나 시컨트가 짝수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 두 가지 유형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치환할 수는 없으니까 식을 일단 뭐 부분적분이든 혹은 기본적인 탄젠트와 시컨트 이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바꿔야 돼요. 탄젠트와 시컨트 있을 때는. 지금은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꿨죠. 그래서 다시 식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뭔가 저걸 적분하기 위해서 부분 적분을 썼는데 이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적분이 해결이 안 돼서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일명 무한대로 계속 이거를 보지 않고 계속 풀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러니까 부분 적분 안에 꼬리 적분 저거를 다시 또 만약에 이거를 다시 이것처럼 풀면 또 늘어나겠죠. 얘야 답이 나오겠지만 얘는 조금 이따 지금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서 계속 또 똑같이 늘어나고 해서 부분 적분에서 저렇게 계속 늘어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적분하고 같으면 무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여기서 부분 적분 또 쓰고 하면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오려면 자기 자신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럼 내가 원래 얘를 구하고 싶었던 게 i다. 근데 뒤에 또 i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금 너무 지저분한가요? 지워놓고 쓰면 마지막을 하면 i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데 난 거기서 i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i끼리 묶어서 이 i는 이렇게 얘는 뭐 일부 학생은 벌써 공식으로 알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아직 그것까지 공식으로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조금 이따 유도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분적분법에서 이렇게 무한루프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i를 치환해서 앞으로 빠져나오면 얘는 2분의 1의 시컨트 x의 탄젠트 x 플러스 이제 이거에 대한 적분, 적분 상수는 그대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파트 여기에서 바로 빼주면 좋은데 조금 길어서 지금 제가 뺐어요. 그럼 요거만 클로즈업해서 그럼 저 시컨트 x에 대한 적분은 공식이 있다는데 얘는 뭘까?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외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법으로 다양하게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에 가장 빠른 방법은 똑같은 시컨트 x를 이렇게 변형하고 시작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빠르다더니 왠지 굉장히 복잡하게 가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교과서 중간중간이나 외부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컨트 적분 이게 가장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요. 지금 원래 이 시컨트의 분자분모에 똑같이 이만큼을 제가 곱했어요. 곱해서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큰 논리는 분수에 대한 적분, 분수 적분은 분자 분모의 관계가 미분 관계면 우리는 바로 ln 분모로 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 미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 즉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되는 거죠. 분자가. 그래서 분모의 미분이 분자인 걸 확인했으므로 얘는 ln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ln 시컨트 x의 탄젠트 x 플러스 c. 지금 가장 간단한 방법을 유도했다고 했는데요. 이거
이제 앞으로는 거의 공식급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공식급이니까 꼭 외우셔서 다음부터는 결과로 바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을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 9번까지 풀었는데요. 지금 풀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탄젠트 아까 요 유형, 지금 유형 3과 4를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낱개로 점화식으로 표현된 건 사실은 여러분이 힘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탄젠트가 홀수일 때는 위쪽으로 치환적분 뺄 수 있게끔 상대 함수인 시컨트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가 짝수일 때는 적분 변수 환산할 수 있게끔 탄젠트로 치환하면 돼요. 근데 얘가 홀수이거나 얘가 짝수이면 뭐가 됐든 이렇게 치환이 되지만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 즉 얘는 짝수인데 얘가 홀수인 경우가 마지막 9번 유형이었는데요. 이런 유형은 여기서 선생님이 얼떨결에 풀으니까 뭐 저렇게 부분적분이 됐고 뭐 중간에 또 그도 안 풀린다니까 탄젠트 시컨트를 대입했고 뭐 무한루프 하니까 너무 많은 기교나 기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얘가 홀수도 아니고 얘가 짝수도 아니라서 치환이 안 되는 경우는요. 기본 논리는 부분적분법과 탄젠트와 시컨트에 관련된 식을 적용해서 처음부터 부분적분이 되면 그걸로 계산을 하고 그도 안 되면 얘를 적용해서 식을 바꿔보고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그럼 이렇게 아까 그 두 가지 치환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쩌라고 하는데 그 어쩌라고는 부분적분법과 요 식을 적용해서 어떤 경우 심지어 지금 처음 부분적분법이 됐다면 부분적분법이 안 돼서 시작부터 얘를 대입해서 식을 변형한 다음에 또 부분적분을 쓰고 지금처럼 부분적분 썼는데도 안 돼서 또다시 얘를 적용해서 식을 바꾸고 이거를 반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높은 차수들에 대해서 탄젠트하고 시컨트를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 낮게 코탄젠트 얘기는 했었는데 코시컨트하고 같이 곱해져 있는 유형 설명을 안 했어요. 쟤도 앞에서 이거 낮게 설명할 때 점화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걔를 점화식까지 접근하기는 힘들고요. 코시컨트죠. 얘 유형 교과서에 이거 없는데 라고 하지만 얘 유형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낱개로 이렇게 점화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를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세트처럼 분석을 해서 얘가 홀수 차이면 똑같아요. 제 홀수 차이면 얘를 갖다가 코시컨트로 치환하면 부호가 마이너스는 붙지만 코트 하나가 같이 적분 변수 전환할 때 넘어가서 코시컨트로 치환하면 되고요. 코시컨트 쪽이 짝수이다. 그러면 마치 아까 시컨트 짝수일 때 탄젠트로 치환하듯이 물론 마이너스는 서로 붙지만 코탄젠트로 치환하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이 얘쪽이 홀수일 때는 이쪽 반대쪽 함수로 치환하면 되고요. 이쪽이 짝수일 때는 반대쪽 함수로 치환하면 되고 그도 아니면 그럼 얘는 아까 얘처럼 어떻게 하느냐면 얘도 부분적분을 쓰고요. 그 두 가지 치환이 안 되는 유형은 부분적분을 쓰고 부분적분이 안 될 때는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에 관련된 이런 유형의 공식이 있죠. 걔로 식을 바꿔서 변형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유사한 유형이라 이 멘트 설명이 따로 없지만 얘 또한 얘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주면 원리나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탄젠트 높은 것까지 했고요. 그럼 유형 2를 빼놨는데 지금까지 한 방법은 뭐를 한 거냐면 앞절에서부터 얘를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낱개로 거듭 제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좀 더 곱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낱개도 있지만 얘네들이 곱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코탄젠트하고 코시컨트에서 다 배웠는데요.
물론 얘네도 지금 곱한 거 유형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낮게짜리로 애우시는 것보다 결론은 얘도 묶음형으로 애우시고 얘도 낮게 점화식으로 가도 되지만 얘를 곱해져 있는 두 개가 곱해져서 좀 더 복잡하게 합성되어 있는 이 유형으로 공식을 정리하시는 게 전체 문제. 거꾸로 얘를 풀 때도 이걸 적용.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운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도 똑같죠. 이거 낮게는 지금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었지만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거 낮게 외우고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묶여있는 걸 거꾸로 얘에다 적용해서 푼다 해서 삼각함수 6개의 높은 차수가 낮게의 거듭제곱뿐만 아니라 서로 같이 짝꿍 세트 치환할 수 있는 거듭제곱 공식까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차수가 아니라 다시 뭐로 가는 거냐면 차수는 높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kx, mx 차수는 높지 않은데 2x, 3x 이렇게 해서 2x로도 치환하기 힘들고 3x로도 치환하기 힘들어서 쟤를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인데요. 뭐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계산이 의외로 길어서 거기에 연습 문제하고 또 연결된 게 있어서 요 유형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이 유형에 대한 거 뭐 굳이 어려운 점화식까지는 아니지만 치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꼭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아까 짝수차 내리는 거에서 배각 공식 적용하는 걸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 수업 시작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